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증시에는 조금 출렁거림이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었죠. 빠르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나왔던 CPI 결과 쓱 보자면은 어제 나온 미국 물가지표 CPI는 오늘 저녁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동결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PI 상승률이 어땠나 봤더니 작년 대비 4% 상승을 기록했으며 직전월 4.9%보다 확실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인플레가 나름 잡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찍으며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기리씨 걱정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FMC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보통 어떤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는 보통 그 뉴스가 나오면은 선반영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는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그런데, 물론 이거는 지수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과연 FMC가 발표되고 난 다음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으니까 변동성이 분명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는 AI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오라클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가 AI 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쓰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오라클이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바로 AI 모델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AI는 어디까지 증시를 올릴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저 기릿은 좀 강세론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AI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오고 이거는 뭐 AI 버블이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타라, 앞으로 성장할 게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질 때쯤, 그러니까 나중에 한 2, 3년 뒤에 돌아오면은 야, 그때 AI 버블 기억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버블 기억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AI 쪽 안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의 호재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HBM 뭔지 기억나시죠? AI 시대가 이제 곧 온다고 하니까 초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춤 디램이 바로 HBM이라고 하죠. 자, 내용을 보자면은 엔비디아는 최근에 하이닉스에게 5세대 HBM 샘플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며, 그래서 하이닉스는 올해 말에 샘플을 보낼 계획이고 내년에 양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AI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덩달아 코스피도 같이 올릴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2차전지, 특히 전고체에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도요타 10분 충전 1200km 주행. 자, 도요타에서 엄청난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바탕으로 10분 충전 1200km 주행 차량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전고체는 차세대 배터리로 모두가 뛰어가고 있는 그러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준비에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삼성 SDI는 27년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팀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 어디가 가장 앞서 있나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삼성 SDI, 요 녀석이 가장 앞선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이제 지금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나라가 꼭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의존도 줄이기 잘 되고 있나요? 최근에 가장 미국과 유럽이 신경 쓰는 거는 중국 때리기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자, 미국은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CRMA, 이거를 통해서 견제구를 던진 거 우리가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덩달아 피해를 보냐 안 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하지만 중국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은지 사실상 단기간에 중국 없이 공급망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CRMA는 목표 달성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율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고, 미국 IRA 법안은 테슬라 모델 3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미 스스로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기릿이 이 소식을 정리를 하고 시장을 봤는데 갑자기 막 코스닥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시가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이 소식이 바로 또 시장에 뜨더라고요. 야,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에코프로가 무려 9%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은 10% 내외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닥이 쫙 밀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미국 정부가 중국 양극재 공장을 승인한 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한국 배터리 업계는 IRA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만큼 그 대체는 당연히 한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국 양극재 공장을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이거 IRA 법안 왜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가 갑자기 쭉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최근 들어 에코프로랑 또 에코프로 BM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한 대 뿅망치를 맞아서 앞으로의 흐름 또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지난주부터 테슬라 모델 3가 전액 보조금을 받는 게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부터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겠네요. 어쨌든 오늘 증시가 이 소식 때문에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는 잘 나가는데 요즘 수소차는 뭐하고 있나 한번 봤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좀 아쉽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는 통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겠죠. 상황을 한번 봤더니 전 세계에서 수소차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둔화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 1월에서 4월 수소차 판매량은 4,699대로 작년보다 11%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수소차의 미래가 닫힌 건 당연히 아니겠죠. 조금은 걱정되는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에서 먼저 달려나가는 중국이 방금 전에 봤다시피 수소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도 수소차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당연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수소차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농막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자,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하다가 잠시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농막을 좀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어느 한 곳에서는 코인을 캐는데 농막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사용되는 이런 걸 막고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본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농막에서 야간 취침 금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도시 사람들은 쓰지 마라 이런 말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발이 강하게 나오자 농사와 연계된 숙박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건 뭔가 좀 애매하긴 하죠. 농사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앞에다가 그냥 고추 하나 심으면 그것도 농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국에는 농막이 46,000개나 된다고 하며 그 중에 일부가 농막을 농막답게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 소식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SG 사태 또 터졌습니다. 수년간 조용한 상승을 이어온 종목이 오늘 무더기로 하한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그 이름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이러한 기업이 오늘 바로 하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 또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 기업들의 특징을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작년에 증시가 안 좋을 때도 2022년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증시가 좋을 때도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뭐야 SG 사태랑 똑같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바로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린, 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저기 있는 뭐 애플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냥 장기적으로 오르잖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이랑 이 기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 뭐 한 1주, 2주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누가 봐도 좀 수상하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데 그냥 맨날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그 와중에 딱히 뭐 호재 소식도 없고 뭐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태가 터진 거 지금까지는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 투자 카페에서 뭔가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형 아파트 월세가 50%. 저 전세가 무서워요 라는 말이 이제는 디폴트 값이 되었나 봅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50%가 월세 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2011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고, 참고로 2011년엔 25%만 월세였고 2020년엔 36%만 월세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두 건 다 한 건이 월세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기피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디아블로4 매출 1조. 저 블리자드 게임 디아블로4가 출시 일주일 만에 6.6억 달러 매출을 올리며 매출 1조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디아블로4의 구체적인 판매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역대 자사 게임 중 단기간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PC방 점유율도 지금 현재 상위권으로 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길이 또 요즘 히릿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과거 향수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도 당분간은 PC방에서 디아블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소식. 자, 셀트리온이 연말까지 최대 5개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25년 내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으며 5개의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시 전체 50조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며 기존 제품까지 합치면 무려 100조 시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얼마나 잡아먹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런데 뭐 당연히 잘 해주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더 확대하고 플랫폼 기술 확보와 신약 개발을 통해 신약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캐나다 산불에 인기 있는 공청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미세먼지와 연기가 남하하며 뉴욕, 워싱턴 등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작년인가 그때 미국에서 산불 났을 때도 그랬죠. 위닉스 공청기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6월 첫 주 미국 공청기 판매량이 전주 대비 2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1일부터 10일 기준 판매량도 전년 기간 대비 25%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폭우 예상의 자동차 보험료 걱정. 자,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시계 뒤인 손해보험사들인 사전 위험 관리에 바쁘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강남폭우가 있었죠. 작년에 강남폭우로 침수자 피해가 막심하면서 올해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투자는 이상기후로 자동차, 일반 보험 관련 사고율 상승 플러스 침수 피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금은 좀 보험을 사는 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 자, 이제는 확실히 인식이 바뀌고 있나 봅니다. 종신보험 계약이 2년 만에 40%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급감했나 봤더니 가장이 죽으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된다. 이러한 마케팅이 요즘 세대는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가 올라 매력이 떨어진 부분과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험이 뭐하러 필요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영모기지, 종신보험 등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고 사업비와 위험료도 많이 떼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사람들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에서도 즉석사진이 인기. 우리가 요즘 길 가다 보면은 한 블럭에 하나씩은 즉석사진 기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스티커 사진이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한국식 네컷 사진도 일본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랑 뭐 마찬가지겠죠. 10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물어보면은 그날을 추억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엘니뇨는 진짜 나쁠까? 저 재밌는 시각이 있어서 공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하나증권 리포트를 봤는데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니뇨 때문에 곡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과거 데이터만 봤을 때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엘니뇨, 라니냐가 곡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거는 50% 확률이 채 안 된다고 하며 그러니까 이번에 엘니뇨가 터져도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10년간을 보자면은 라니냐는 2번이나 곡물가 상승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니뇨는 최근 10년간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니?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자면은 엘니뇨가 직접 온다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미국 남부 지역은 강우량이 증가하고 그 반면 미국 북부, 호주, 인도, 아프리카 남부는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확량이 감소하는 건 팩트긴 하지만 일부는 또 증가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너무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뭐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꼭 안 그러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라는 건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